무단침입죄 처벌 위기의 상황에서는 주거 공간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장 편안해질 수 있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공간에는 타인이 함부로 들어오거나 그곳을 훼손할 수 없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점유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침범하였다면 이는 무단침입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타인이 점유하는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속하며 형사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본 죄는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연루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기에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공간을 침범하는 위법 행위는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것만 포함된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동의를 했을지 몰라도 추후에 퇴거를 명하였다면 그에 응해야 합니다.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주거 공간 자체에 대하여도 포괄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거지라고 한다면 원룸,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 내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나의 집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마당, 차고, 정원, 주차장, 공동현관, 공동계단, 엘리베이터 등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주거 공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등의 공간에 대해서도 허락 없이 들어가게 되면 무단 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해당 조건에 대해서도 잘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공간에 침입한 이들에게 죄가 성립되려면 폭행이나 상해, 강도 등의 특별한 혐의가 있을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대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공간을 밀고 들어가는 것도 무단 침입죄에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임대차 계약에서 이와 같은 분쟁을 겪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계약 해지와 같은 기타 퇴거 문제 등으로 하여금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고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아 상대의 집에 배를 누르고 화를 내는 행동으로도 고소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 더 넓은 범위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언제 어디서 연루가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연루가 되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대처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대처는 전과 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단 침입죄로 하여금 마주할 수 있는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됩니다.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모두 피할 수 없기에 개인에게 주어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본 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주거를 침입했다는 고의성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고의성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주셔야 합니다. 무단 침입의 경우에는 어느 시각에 상대의 주거 공간을 침범했는지에 따라서도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야간 시간을 이용하여 거주하는 자택, 선박 등에 몰래 들어와 타인의 재산을 절취하는 형태의 범죄를 일으켰다면 이는 야간 주거 침입 철도죄에 해당됩니다. 야간 시간을 정하는 기준은 해가 진 시점부터 해가 뜨기 이전까지의 시간을 모두 포함하며 해당 시간에 본 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수가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는 시간에 침범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이므로 기본 침입죄보다 형량이 높은 편입니다. 무단 침입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칼이나 야구방망이, 망치 등과 같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까지 저질렀다면 이는 특수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한 사람이 아닌 2인 이상이 공모하여 타인의 거주 공간을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특수주거침입죄가 적용이 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상대의 주거 공간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그 즉시 범법 행위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는 형법 위반에 따라 경찰 조사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이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시인하고 반성을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임대차 계약 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 임대인의 경우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신의 자산이기에 그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거리낌이 없는 분들이 많고 문제가 무엇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도 다수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집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게 됩니다. 명의는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계약을 통해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임차인이기에 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집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간혹 임대료 3개월 체납으로 인해 자동계약 해지가 되었다며 임대인 마음대로 마스터키를 통해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계약 해지 조건을 부합했다 할지라도 상대가 공간을 나가지 않고 아직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작정 문을 열고 들어간다면 무단 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무단으로 공간을 들어가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명도 소송으로 임차인의 퇴거 절차를 밟아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무단 침입죄에 대한 혐의가 각자의 사유로 하여금 불거지게 되었다면 그 즉시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초기에 대처를 잘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빠르게 경찰 조사 과정을 잡아간다면 기소까지 가는 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아래서는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무료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AL은 카톡 무료 상담을 통해 미래를 바꾸기 위해 철저한 사전 점검을 진행하고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거 침입과 동시에 추가적인 혐의까지 받게 된 상황이라면 사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